그 영유아 보육법에 의거해서 민간 보육시설 신고를 하고 어린이집을 운영한 경우에는 여기 뭐 영업 보상이 되냐 마냐랑 관련해서 다양한 논의들이 있고, 중고 자동차 매매 사업을 하시는 분인데 사업장의 일부가 잘림으로 인해서 영업이익이 축소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영업이익이 축소되는 것도 영업보상으로 받아낼 수 있는지가 관건이었는데, 안녕하세요. 저는 건평법률사무소 김건우 변호사라고 합니다. 저는 재개발, 재건축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이며 대한변호사협회의 부동산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이 전문 분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또 서울행정법원 토지수용 분야 소송구조 변호사에 선정되어 있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서울특별시의 시민감사ombudsman 법률자문단의 변호사로 위촉되기도 하였습니다. 네, 오늘은 토지보상법상의 각종 공익사업 그리고 재개발 정비구역에서 영업보상에 대하여 여러가지 질문들이 있어서 영상 한 편으로 올리기에는 다소 짧고, 그런 질문들을 몇 가지를 모아서 한 번에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농협 땡땡 지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재개발 사업 진행으로 인해서 휴업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휴업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랑 관련해서 문의가 왔습니다. 농협도 마찬가지고 농협 중앙에 있는 뭐 땡땡 지점 또는 화훼 농협의 신용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영업 손실 보상 대상이 되나요?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비영리법인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관계법령에 의하여 비영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일지라도 영리활동이 원천적으로 봉쇄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거는 서울특별시가 영리활동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뭐 서울특별시에 뭐 티셔츠를 만든다거나 뭐 굿즈를 만들어서 뭐 일종의 영리활동을 해서 그 수익금을 뭐 다른 공익적인 사업에 쓰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비영리법인이라고 할지라도 영리활동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관계법령에 의해서 영리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다고 하면은 그에 따라 영리를 목적으로 행하고 있는 영업이 공익사업지구 또는 재개발 정비사업구역 내에 편입됨으로 인하여 그 영리활동을 중단해야 되는 상황에 놓이된다면은 토지보상법상의 영업보상을 받는 데는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다음은 어린이집 보상에 대한 문의들이 있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영유아 보육법에 의거해서 민간 보육시설 신고를 하고 어린이집을 운영한 경우에는 여기 뭐 영업 보상이 되냐 마냐랑 관련해서 다양한 논의들이 있고 지금까지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제가 진행했던 사업구역 내 재개발 정비 사업구역 내 어린이집은 해당 사업장에서 영업보상의 대상성으로 인정을 해주고 또 영업보상도 실제로 받았다는 점에서 비춰본다고 하면은 영업보상의 대상성이 된다는 부분들을 전문가를 통해서 어필을 해본다면 영업보상 받는데 특별한 무리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다음은 사업자 등록은 했는데 영업신고 또는 신고업일 수도 있고 허가업일 수도 있습니다. 영업신고 또는 영업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 과연 그 영업보상 여부, 저한테 질의를 하셨던 분은 펜션업을 진행하고 계셨던 분이셨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세무관서에서 발급한 사업자 등록증이 사업자 등록증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사업자 등록증이 중요한 것은 아니고 사업자 등록증을 받았냐 못 받았냐는 영업보상을 하는데 전혀 중요하진 않습니다. 다만 영업의 실질이 있어야지만 영업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영업이 영업허가 또는 영업신고를 득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허가 등이 없이 영업을 하거나 허가 등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영업을 한 경우라면 영업보상 대상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하실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따라서 사업자 등록은 원칙적으로 영업보상을 받기에 입증 측면에서 편리하게 해주는 도구는 맞지만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지 않더라고 해서 영업의 실질이 있다면 영업보상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와 별도로 영업허가 내지 영업신고 대상이라고 한다면 영업허가 또는 영업신고와 다른 내용으로 영업을 하였을 경우는 영업보상 대상성에서 제외될 수 있음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게 또 문의 주신 분 중에 중고 주방 물품들을 거래하시는 중고 주방용품 소매업을 하고 계신 분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중고 주방용품 소매업을 하시는 분이 영업을 하였던 장소가 대장상 창고로 등록이 되어 있는 곳입니다. 우리가 영업보상 대상성에서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 원칙적으로 창고업은 영업보상의 대상성은 인정하진 않는데, 이분의 업종은 창고업은 아니나 다만 이분이 영업하였던 장소가 대장상 창고로 등록되어 있는 곳이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영업보상 대상성이 되는지랑 관련해서 의문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사업인정 고시 이전부터 인적, 물적 설비를 구비하여 실질적인 영업행위를 하고 있었다면 영업보상의 대상성이 되는 것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이는 건물 대장상 용도가 창고로 되어 있다라고 해서 이 업종을 창고업으로 취급해야 된다는 뜻은 전혀 아닙니다. 따라서 대장상 창고업으로 등록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인적, 물적 시설을 갖추고 사업인정 고시일 전부터 영업을 꾸준히 해 오셨다라고 한다고 하면 영업보상 대상성은 인정이 됩니다. 다만 그런 문제점은 있을 수 있습니다. 창고로 등록되어 있는 장소에서 과연 의뢰인께서 주장하시는 영업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는 굉장히 아마 중요한 논증거리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지방토지수용위원회 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영업을 충분히 하고 있었다는 부분들을 어필해 보실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네, 또 그 문의 주셨던 분은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에 편입된 공장이 공장 등록은 했습니다. 추후에 운영 중에 공장 등록 변경 사유, 이 변경 사유에는 공장 건축 면적의 감소가 있을 수도 있겠고, 또는 단독 대표자였는데 공동 대표자로 변경된 경우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또는 법인명이 바뀐 경우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공장 등록 변경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영업보상 대상이 되는지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공장이 사업인정 고시일 전부터 인적,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공장 영업을 하고 있었다면 영업보상 대상이 되는 것은 당연할 것이고, 공장 등록 변경 의무 불이행이 관계 법령에 따라서 이 공장 등록을 취소해야 되는 사정에 이르지 않은 경우라면은 공장 등록 변경 사유 관련해서 이런 신고를 충실히 하지 않았다라고 해서 이게 영업보상 이 대상을 막지는 않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문의를 주셨던 분이 공익사업지구 내에 채석장을 운영하셨던 분인데, 문제는 이 공익사업의 진행과 맞물려서 이 채석장의 허가기간이 만료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 경우는 비단 채석장뿐만 아니라 다른 영업을 하고 계셨던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개발사업과 상관없이 이 채석장을 비워줘야 되는, 영업을 여기서 중단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이 개발사업과 무관하게 영업을 중단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영업보상을 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가려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 영업을 못하는 이유가 그 인과관계가 개발사업 때문이라고 한다면은 영업보상을 받으실 수 있을 것이고, 이 영업을 중단해야 되는 사정이 이 개발사업과 무관하게 이루어지는 사정이라고 하면은 영업보상을 받기 어려울 수 있으니 전문가의 도움을 한번 받아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음 의뢰인은 중고자동차 매매 사업을 하시는 분인데, 공익사업 또는 재개발 사업으로 인하여 영업장에 전부 이사를 가야 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사업장의 일부가 잘림으로 인해서 영업이익이 축소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영업이익이 축소되는 것도 영업보상으로 받아낼 수 있는지가 관건이었는데, 네, 이런 부분도 우리 법원은 영업의 이익이 축소된 경우라고 할지라도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영업보상 대상성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전문가를 통해서 관련 부분들을 진행을 해보시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외에도 영업보상 관련해서 의문점이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고 하면은 당 법률사무소로 문의 주시거나 댓글을 남겨주시면은 충분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 많은 정보를 얻고 싶으시다면은 구독과 좋아요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